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검찰이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죄명만 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하나만 걸리더라도 징역 10년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이 작심하고 이재명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무려 500건이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검찰 내부는 이 전임자, 부실 수사를 한 전임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회한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이제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이 당대표 무슨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호수 검찰총장 당시 굉장히 뒤늦게 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정영학 녹취록 등이 터지고 여론이 빗발치듯 올라오자 마지못해 수사하는 척했습니다. 압수수색도 뒤늦게 했다가 성남시청을 뒤늦게 했습니다. 시장실은 더 뒤늦게 했습니다. 이거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봐주겠다는 건지, 게다가 당시 수사의 핵심 라인들은 민주당 정권과 친한 친문재인 검사라는 그런 혹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이 대장동 수사 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김태훈, 이 라인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남지청장을 지낸 박은정 검사, 추미애의 최측근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색출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검찰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 어미준 부장검사 오늘 이 이재명을 기소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공소장을 기존 구속영장보다 짜임새 있게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심지어 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혀 대장동의 몸통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까지 문재인 검찰은 뭘 했을까요? 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팀이 늑장, 부실, 그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검찰 내에 일고 있습니다. 이들을 색출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만에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기소한 겁니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32일 경기도 지역의 매체 보도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걸 터뜨린 겁니다. 하지만 김호수 당시 검찰총장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시간을 벌게 해줬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일원인 정영학 회계사가 한 달쯤 지난 9월 27일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자 떠밀리듯이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졌고 그 다음 날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거 다 은닉하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지금 이걸 보면 유동규, 또 정진상, 김용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정작 대장동 사업을 위반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16세 만에 시작했는데 그마저 성남시장실과 시장비서실은 엿새가 더 지났어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중요한데 당시 수사팀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을 지휘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박범계의 후배, 그리고 김태훈 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공격했던데 실무적으로 앞장을 섰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훈이 이 수사팀 책임자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부실 수사 이뤄진 정황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권의 수사팀은 2021년 11월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 원 플러스 알파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임 액수는 4,895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거기다가 무슨 사고도 터지고 그랬습니다. 수사팀 내에서. 아무튼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됩니까? 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개편됩니다. 10월 20일 유동규가 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기 전후 이재명 대표의 관련한 혐의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탄력이 붙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석방된 뒤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동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감시 목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준 것 같았고 이에 배신감을 느꼈다. 자, 지금 이 유동규의 폭로로 알려진 검찰의 모습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대장동 수사를 한 검사들을 캐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